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3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81번부터 한번 빨리 한번 가보자고요. 자, 81번.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3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시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요 테마는 보안공사와 관련된 테마네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 이제 조건이 되고요. 이제 표로 좀 정리해드릴게. 조건이 있고, 보안공사는 5가지 타입이에요. 저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마지막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된다. 예. 자, 먼저 저고압 보안공사는 어떨 때 적용하니? 라는 걸 물어보기보다는요, 이제 전선의 굵기를 시험 문제로 합니다. 그래서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라고 하고요. 400V를 초과하는 고압에 해당하는 범주라면 기본적으로 5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 주세요라는 걸 시험 문제로 합니다. 자, 1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어떨 때 적용하니가 시험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35kV를 초과하는 전선로로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은 35kV를 초과하는 전선로로서 몇 차 접근 상태? 제2차 접근 상태, 3m 미만인 지역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2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35kV 이하인 전선로로서 몇 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전압 자체가 주어지질 않으면서 그냥 특고압이다 라고 주어지고 2차 접근 상태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자, 여기서 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목주의 안전율이 2가 됩니다. 자, 3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압은 35kV 이하의 조건으로서 이제 몇 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 또는 이들이 전압이 안 주어지면서 그냥 특고압이면서 1차 접근 상태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경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지지물로 목주나 A종을 선택한 경우나 B종을 선택한 경우, 그 다음에 철탑을 선택한 경우에 따라서 경관이 달라지더라. 보안공사는요, 목주나 A종, 여기서 A종이랑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를 말한다 말씀드렸죠. 지지물로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선택하면 이때의 경관은 무조건 10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B종의 경우 150, 그 다음에 200, 200이 되겠습니다. 철탑의 경우 무조건 뭐가 된다? 400m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해 보자고요. 자, 이러한 표가 나오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이 문제에서는요,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 적용 기준을 물어봤죠. 그래서 3종 특고압 보안공사고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전압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특고압이면서 1차 접근 상태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번의 정답은 1번이다.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82번 가볼게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선을 안전율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 얼마 이상인가? 또 나왔죠. 계속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죠. 보통 이 기술 기준에서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선이랑 절연 내력은요, 이제 빠질 수가 없는 희한한 이 해자 파트죠. 자, 우리 80번은 자, 지선의 시설 기준이다. 또 지선 또 나왔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지선은요, 우리가 이제 지지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고 이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얘는 이제 이 시설 기준도 이제 시험 문제화 하는데요. 자, 안전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다? 2.5 이상이 되고요. 두 번째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의 경우 4.3mm 돼요. 킬로뉴턴 이상이 되고, 세 번째가 소선수는 몇 가닥이다? 3가닥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선의 지름은 어떻게 해야 된다? 2.6mm 이상의 금속선이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가 이 지선이 부득이하게 도로를 횡단 시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데요. 만약에 설치되는 위치 자체에 어떤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면 4.5m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지물의 강도를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치되는 이러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콘크리트 저희가 블록에다가요, 이렇게 이제 묶어갖고 이걸 이제 대지에 매설해 주는 거죠. 이러한 걸 저희가 지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지선의 지금 문제에서는 뭐예요? 지선으로서 뭘 물어봤다? 안전율의 수치를 물어봤네요. 얼마가 된다? 2.5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자. 자, 83번.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이제 이 우려가 있을 곳에 시설할 경우 합성 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갖는 몰드로 접지선을 어떻게 이제 덮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얘기인데요. 83번은 테마가 접지극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접지극의 시설 기준이다. 첫 번째가요, 접지극이라는 건 지하 75cm, 즉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이 그림을 좀 활용해 볼까요? 변압기는 고저압 혼촉의 이제 이 저압 측에 이 전압 상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변압기는 항상 2차 측의 한 단자를 어떻게 한다? 대지와 접지해 주는데, 우리는 접지를 할 때 그냥 선만 꼴랑 묻는 게 아니죠. 이 접지 이 극에다가 이 전선을 묶은 다음에 매달아 주는 거죠. 주로 뭐 동봉 타입이라든지 판이나 메시 타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요 부분이 바로 접지극이 되죠. 그래서 요것은 지하 몇 cm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자, 또 하나가 이 접지도체를요, 혹여 철주나 금속체를 따라 시설 시 철주의 매설 깊이보다는 0.3m 이상 매설하고요. 이 이외의 조건에는 금속체와는
몇 메타? 1m 이상을 이격하라고 합니다. 혹여 요 놈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자다 이거죠. 그럴 때 요 근입 깊이보다 30cm 더 묻어주는 거 이외의 경우에는 얼마 이상 띄워줘라? 1m 이상을 띄워줘라. 이런 이제 의도인데요. 어쨌든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접지도체는, 요거는 이제 접지선이었던 표현을요, 접지도체라고 바꾼 거예요. 접지도체는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 부분까지 합성 수지관이나 또는 요 합성 수지관의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갖는 몰드로 보호하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이걸 물어본 거죠. 예, 지하 얼마부터 지표상 얼마까지 이렇게 합성 수지관이나 몰드로 보호해야 되냐.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4번입니다. 이 접지 부분이 많은 부분이 개정이 있는데요. 이 접지극과 관련된 부분은요, 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자, 다음 84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지울게요. 84번은 일단 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 테마 자체를 제가 버리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문제 자체가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못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문제인데, 자, 몇 번이냐면 84번이죠. 거기 보시면은 이제 저압 접촉 전선을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해서 이제 이 시설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트롤리선은 뭐냐면 요렇게 이제 공장 같은데 요렇게 이제 지나다니면서 제가 뭐 요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어떤 물체를 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여기다가 제가 물체를 묶어 갖고 다시 얘를 들어 올려 갖고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형태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옳지 않은 건데요. 이거 보세요. 1번 절연 트롤리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대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2번 이 트롤리선의 개구부는 아래 또는 옆면을 향해 시설한대요. 일단 알겠고요. 3번 보세요. 절연 트롤리선의 끝부분에 충전 부분은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노출하면 안 되죠. 이 부분 끝부분에 충전 부분에 이제 노출이 되면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몰라도 이제 3번인데 이게 아무튼 뭐 테마 자체가 버리는 테마예요. 이거 솔직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뭐 4번도 뭐 맞는 얘기인데요. 자, 85번 철도 또는 궤도, 자동차도의 그 전용 터널 안에 터널 안 내의 전선로의 시설 방법 중 틀린 거예요. 자, 85번이죠. 자, 85번은 우리가 이제 터널안 전선로가 되겠습니다. 무슨 전선로? 예, 터널안 전선로. 자,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요, 이 터널안 전선로가 있고, 무슨 터널안이냐면,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터널은 뭐예요? 지금 이 문제처럼 열차나 자동차의 전용 터널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것은 사람이 통행이 가능한 터널안이다 이런 얘기죠. 요건 반드시 이런 조건이 붙는데, 자, 우리 터널안 전선로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을 좀 기억합시다. 자, 얘는 이 저압이랑 고압인 경우에 전선의 굵기와 높이를 물어봐요. 자, 저압일 때 전선의 굵기는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어야 하고요. 두 번째가 높이인데요. 높이는 이제 2.5m가 되겠습니다. 자, 고압인 경우는요, 고압인 경우 그 굵기는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두 번째가 높이는 3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사실은 이제 제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의도가 이제 이런 의도고요.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건 그냥 2.5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뭐, 어쨌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자, 일단은 이 85번, 틀린 거죠. 1번 벌써 틀렸어. 저압일 땐요, 전선의 굵기는 2.6이 되죠. 그래서 1번 아니죠. 네. 2번, 3번, 4번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86번. 요것도 제가 뭐 이제 세모 정도 치겠습니다. 이것도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거기 보시면은 고압 가공전선이 이 교류 전차선과 교차할 경우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이 아니라면 얼마 이상의 전선을 쓰냐고 하는데, 거기 보면 38스키 합니다. 네, 흔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버리세요. 버려. 네. 자, 그 다음에 87번. 요런 건 반드시 해야죠. 34만 5천 볼트 변전소의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에서 충전부까지의 거리죠. 자, 이거 지워보자. 자, 87번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발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소나 변전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 담등을 저희가 이제 펜스를 치는 거죠. 펜스를 치는 건데, 자, 첫 번째가 울타리 담등의 높이만 물어보면 이 최소 높이는 무조건 2m 이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그 간격은 0.15m 이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여기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합계 거리를 말합니다. 자, 요거는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얼마? 5m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160kV 이하라면 이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6m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 여기서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A메타라 하면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합계 거리가 이제 최소 5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 울타리 담등의 이제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은 이 울타리의 경우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존재하면 그거보다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줄여줘라 이거죠. 요 최소 높이는 얼마? 2m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0.15m.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대지면을 기점으로 울타리의 높이를 A메타라고 했을 때 그 장비까지 떨어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충전부는 결국에는 이제 감전의 우려가 있는 건데, 그 취급되는 장비의 전압이 35kV 이하면 반드시 요 합계가 이제 5m 이상은 나와야 된다. 또는 160kV 이하일 땐 6m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세 번째가 1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수 적용해갖고 접근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엄연히 누구냐면 34만 5천 볼트인데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냥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죠. 울타리 담등의 높이로부터 충전 부분까지 합계 거리니까 세 번째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자, 기본 여기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단 뭐 단수 먼저 갑시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단수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수는 초과하는 전압을 기준으로 빼준 다음에 10으로 나눠주시면 돼. 요게 계산하면 18.5 정도 나올 거예요. 워낙에 좀 유명한 숫자라서. 자, 계산상 18.5단이 나오지만 무조건 얘는 뭘 해야 된다? 절상, 소수점을 올려버리는 개념이 돼야 되기 때문에 19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 6에다가 19 곱하기 0.12를 하시면 8.28m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87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예시죠. 자, 88번 고화복내 배선이 다른 고화복내 배선과 접근할 때 상호 이격거리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딱 하나만, 요 테마 하나만 볼게요. 옥내 배선에서 혹여 고압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물어보면요, 0.15m, 15cm예요. 자, 몇 번이냐면 88번이죠. 고압 옥내 배선에서 다른 무엇과의 어떤 이격거리를 물어보면 0.15m, 15cm 찍어주세요. 요거 하나만.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요게 다른 옥내 배선이나 뭐 약전류 전선, 그 다음에 수관, 그 다음에 애자공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15cm죠. 그래서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9번. 자, 89번과 제가 96번을 연계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가공전선로에서 이제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갑종 풍압하중에 대한 기준으로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제가 이제 어차피 두 문제가 같이 나왔으니까 풍압하중을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냐면 89번과 몇 번이냐면 96번이 돼요. 자, 이들은 풍압하중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전선로를 설계할 때 하중을 고려하는데 고려되는 하중은 세 가지죠. 흔히 말해서 전선의 자중과 바람에 대한 풍압하중, 그 다음에 이제 빙설의 하중 등이 고려되는 건데 첫 번째가 우리는 무슨 풍압하중이냐면 갑종 풍압하중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풍압하중이다? 갑종 풍압하중이 되겠다. 자, 이 기준하중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공전선로죠. 흔히 말해서 이 가공전선로는 자, 지지물이 있고요. 여기다 완금을 설치하고 애자를 장치한 다음에 전선을 이렇게 가선한 이 자체를 저희가 이 구성물 자체를 다 뭐라 그래요? 가공전선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지지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갑종 풍압하중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지지물이 됩니다. 지지물은 그 지지물로서 목주나 철주,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라면 이때의 풍압하중은 얼마가 기준이냐면 588 파스칼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번째가 철탑의 경우라면 얼마가 되냐면 1255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뭘 말하냐면 사실은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원형인 경우만을 말하는데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자. 우리나라가 원형주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양별로 다 못 외우죠. 자, 두 번째가요. 전선이 되겠습니다. 전선. 자, 우리 전선은 두 가지 타입이야. 첫 번째가 복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이냐 내지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이냐 이거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계상 고려가 되죠. 그러면 복도체, 다도체일 때는 666 파스칼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복도체가 아닌 기타의 전선을 말한다 또는 단도체를 말한다 이거죠. 자, 요때는 얼마가 된다? 745 파스칼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애자 장치.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애자 장치가 됩니다. 요때는 얼마가 된다? 1039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완금 또는 완처를 얘기합니다. 예,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죠. 예, 이 부분은 이제 뭐가 된다? 소방차만 기억하시면 돼. 1196 예, 파스칼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요. 또 다른 하중이 무슨 하중이 있냐면 바로 을종 풍합 하중이 있습니다. 자, 무슨 풍합 하중이다? 을종 풍합 하중이고요. 이 을종 풍합 하중은 갑종에 몇 프로 적용하냐면 50% 적용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요. 얘는 빙설의 하중을 이제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구성물 중에 이 가공전선로를 구성하는 구성물 중에 빙설의 영향을 받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전선입니다. 다른 놈은요. 이 쌓여봐야 얼마 되도 않는데 이 전선은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두께 6mm 그 다음에 비중 무조건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0.9인 빙설이 부착되어 어느 경우라면 전선에 부착되어 어느 경우라면 을종 풍합 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란 얘기고요. 세 번째가 바로 병종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풍합 하중? 바로 병종 풍합 하중을 말해요. 자, 역시 이들도 갑종에 몇 프로를 적용한다? 50%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떨 때 적용하냐면 인가가 연접되어 있다. 네, 뭐 C가지다. 또 하나가 35kV 이하에서 적용한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89번 가공전선로에 누구예요? 지지물이에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갑종 풍합 하중에 대한 예시로서 잘못된 건데 3번이죠. 왜냐하면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제가 얼마라고 했어요? 5, 8, 8이라고 했기 때문에 89번은 정답을 3번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6번 봅시다. 빙설이 적고 인가가 밀집된 도시. 이게 뭐예요? 인가가 밀집된, 연접된 C가지 바로 누구를 말한다? 병종 풍합 하중이에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빙설이 많든 적든 인가가 연접된다고 나오면 바로 뭐가 된다? 병종 풍합 하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으로 96번은 해설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풍합 하중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저는 9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이제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를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 단 가공전선에 전압을 줬죠. 무슨 전압이다? 고압이다 라고 줬는데 전선이 케이블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우리 흔히 말해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다가 통신선을 같이 설치하면 무슨 통신선이 된다? 첨가 통신선이 되죠. 우리 기술기준 안에서는 통신선이라고 부르는 건 전력보안 통신선일 뿐이에요. 그래서 90번은 첨가 통신선과의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들의 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에 된다면 저압과 고압 가공전선과 이 첨가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0.6m 이상을 이격시켜주면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전압이 누구냐면 특고압이고요. 특고압 가공전선과 첨가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를 물어보는데요. 이때가 얼마가 되냐면 1.2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여기가 좀 짜증나죠. 22,900V 가공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900V 뭐가 된다? 중성선이 있습니다. 이들과 첨가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는
무엇이 가공이고 무엇이 중성이냐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배전선로는요, 지금 전기 방식이 3상 4선식이 됩니다. 여기 완금이 부착되어 있고요. 애자가 이렇게 장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선이 이렇게 가선되어 있죠. 자, 이 전선을 저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가공전선이에요. 그럼 중성선은 어디를 지나가는 거냐면, 보통 보면 우리가 요 전봇대에 이렇게 하얀색 깡통이 하나 매달려 있는데, 요 깡통을 우리는 주상변압기라고 하는 거죠. 이 중성선은 이 바로 아래를, 여기를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중성선이 되고요. 근데 이 중성선을요, 자, 이 변압기를 기점으로 여기는 22,900V 특고 라인이고요. 여기는 뭐가 된다? 저압 라인이기 때문에 중성선의 위치 자체가 저압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 중성선을 어떤 전선으로 취급하냐면 그냥 저압 전선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격거리가 0.6m가 돼요. 하지만 이 가공전선은 그게 아니고 0.75m가 되겠습니다. 자, 다만 어떤 조건이든 폭격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그냥 0.3m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는 마지막에 누가 주어졌냐면 요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요. 정답은 0.3m 몇 cm가 된다? 바로 30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건 요렇게 정리하셔요. 요렇게 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이죠. 주상변압기의 전로에 절연 내력 시험을 할 때 그 사용 전압이 23,000V의 권선으로서 중성점 접지식 전로까지는 좋았는데요. 뒷부분에서 사실은 좀 조심해야죠. 그 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 그 중성선에 다중 접지를 한 것, 바로 다중 접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도 적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고요. 지선과 더불어서 안 나오면 섭한 테마죠. 자, 91번이 되겠습니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죠. 자, 일단 이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요, 우리가 이제 이 몇 분간 가한다, 10분간 가한다. 요거랑 어디에 원선과 대지 간에 요거.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 그 다음에 접,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직이 되겠죠. 네. 그래서 B는 뭐예요?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하죠. 그 다음에 접은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고요. 다는 뭐예요?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합니다. 예. 자, 중성점 비접지일 때는 측정코자 하는 그 대상이 7kV 이하라면 그 대상의 전압에 연속해서 몇 배? 1.5배의 시험 전압을 10분간 가하는데요. 다만 조건이 있다. 최저 전압 조건인 500V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계산 전압이 아닌 500V여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7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25배가 돼요. 다만 최저 전압이 몇 볼트가 있다? 얘도 1500V의 최저 전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중성점 접지인데요. 대상의 전압의 1.1배가 되고요. 최저 전압이 얼마가 된다? 75,000V의 최저 전압을 갖죠. 자, 다중접지인데요. 대상의 전압의 0.92배가 됩니다. 뭐 없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접지죠.
170kV 이하가 되면 대상의 전압의 0.72배가 돼요. 170kV를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의 0.64배가 되겠습니다. 뭐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요즘에 연료전지나 혹여 내지 태양전지란 얘기 나오면 시험 전압은 직류 1.5배, 교류 몇 배? 1배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보면요, 이제 이 다중접지죠. 그리고 전압이 지금 뭐라고 주어졌냐면 23,000V, V가 23,000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다 0.91을 치게 되면 2116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도 뭐 이제 유명한 숫자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절연 내력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테마예요. 보통은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테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선과 더불어서 절대 이제 놓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워볼게요. 자, 92번 가겠습니다. 금속 덕트. 자, 금속 덕트 보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속 덕트. 자, 몇 번이냐면 92번이에요. 금속 덕트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일단 금속 덕트는요, 이제 접지를 합니다. 자, 이제 얘는 첫 번째가 뭘 물어보냐면, 덕트를 조형제를 따라 시설 시 지지점 간의 거리가요 3m 이하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 덕트 내부에 넣는 그 전선의 단면적은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프로 이하가 돼야 된다? 2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넣는 전선 자체가요,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 전선이라면 50% 이하까지 허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개정이 하나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요게 이제 소세력, 아니, 그 출퇴 표시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중간에 쏙 사라졌어요. 어쨌든, 요렇게 저희가 된다라는 거.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냐면 금속 덕트 공사고요. 금속 덕트에 넣는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프로 이하가 돼야 된다? 바로 2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이 조건이 붙으면 50%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93번. 이것도 뭐 테마 자체가 그닥 뭐 제가 이제 별도로 정리할 부분은 없는데요. 아파트의 욕실에 비대용 콘센트를 설치할 때 적합하지 않은 건데, 일단은 뭐 딱 읽어볼게요. 1번, 충전 부분에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노출하면 안 되죠. 2번, 배선기구를 방습장치, 잘하는 거지. 3번, 저압용 콘센트는 접지극을 있는 걸 사용하죠. 그래서 3번이에요, 3번. 4번도 딱 보면은 다 맞는 얘기를 하죠. 솔직히 세모치기에는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콘센트에 보면요, 콘센트에 요즘에 보면 다 아예 여기 요렇게 쇠부지가 요렇게 붙여 나오잖아요. 금속 쇠부지. 요게 이제 누전 차단기를 빨리 작동시키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없었는데요. 지금은 다 아주 콘센트 주세요 하면 그냥 접지극 부지를 주죠. 네. 자, 그 다음에 94번 봅시다. 자,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철도를 횡단할 경우에 이제 지표상 높이가 됩니다. 이거 제가 지어볼게요.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자, 조건이 있고요. 자, 저고압이 있고, 그 다음에 특고압이 있어요. 시가지 외고요. 특고압 뭐가 된다?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자, 조건은 이제 도철행이에요. 첫 번째가 도로를 횡단하고요. 두 번째가 철도를 횡단합니다. 세 번째가 횡단보도교. 네, 이걸 레일을 기준으로 하죠. 철도는.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예, 위의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자, 어떤 시기든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무조건 6m예요. 예. 그 다음에 철도를 횡단해도요, 무조건 6.5m죠. 이 두 문제는 주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인데, 저고압일 때는 기본적으로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하지만 전선이 누구일 때,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는 조건 들어가면 3m가 되고요. 뭐 이런 거는 제가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기타인데 저고압일 때는 지표상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하지만 설치되는 위치 자체가요, 교통의 지장의 우려가 없는 조건이면서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4m가 됩니다. 자, 특고압 시가지 외인데요,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 6m인데, 누구일 때, 산지일 때만 5m가 돼요. 요게 이제 개정이 돼 갖고요. 평지라는 조건일 때 6인데 그 조건이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160, 어쨌든 산지가 아니면 6이다 이거죠. 160kV를 초과하면 기본 산지면 5로 출발하고 조건이 없으면 6으로 출발한다 이거예요. 단수 곱하기 0.12m 잡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5kV, 자, 시가지로 들어왔을 때 35kV 이하면 기본적으로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다만 전선이 누구일 때, 절연전선일 때만 8m예요. 네. 자, 35를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단수 적용하시면 돼. 자, 파리에이시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 10에다가요, 단수 곱하기 0.12m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표를 완성해보면 이러한 표가 나오죠.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저고압이고요, 도로와 철도를 물어본 건데, 이 아주 주는 문제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조건이 짝지어진 거 몇 번이에요? 바로 1번이 그러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주는 문제. 자, 그 다음에 95번 보자. 유이용전차네요. 자, 이건 지어보겠습니다. 유이용전차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놀이동산에 아이들이 타는 이 조그만한 그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이용전차. 자, 95번이죠. 자, 유이용전차인데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전압에 대해서 직류와 이 교류의 전압을 물어보는데요,
직류 이렇게 기억해. 직류 60V 이하가 돼야 되고요. 교류 40V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직유 교사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유용전차는 직유 교사 다 이하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교류잖아요. 교사죠, 교사. 유용전차.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예. 96번은 아까 했고요. 자, 97번. 저와 목내배선에서 버스 덕트 공사 시 지정한 거리인데 흔한 문제 아니고요. 이 단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자, 97번 보겠습니다. 예, 버스 덕트 공사가 됩니다. 예. 일단 여기서도요,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얘는 접지를 합니다. 예. 버스 덕트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하나 더 있는데, 자, 첫 번째가요, 조영제를 따라 시설할 경우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가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요, 이런 것처럼 수직으로 붙으면은 3이 아니라 6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그건 하지 말고요. 요걸 하시고, 두 번째가 얘는 경우에 따라서 뭘 허용한다? 나전선에 시공을 허용하죠. 요거까지 같이. 사실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옥내배선은 원칙적으로 나전선의 시공을 불허했잖아요. 하지만 애자공사, 버스덕트, 라이팅덕트, 접촉전선의 경우라면 나전선의 시공을 허용하죠. 그래서 요 버스덕트는 나전선의 시공을 허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나온 거 거의 물어보지 않아요. 대부분 요거 물어보지. 그래서 아예 그 조건 자체를 기억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3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어요. 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보안공사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자, 82번 지선 뭐 이거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83번 접지공사의 접지극의 시설기준 역시 해야죠. 84번 버려. 근데 이게 사실 버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너무 뻔한 거 줬으니까. 자, 85번 이제 이 터널안 전설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거 정리 부탁드리고요. 86번 이건 버리는 거야. 자, 87번 발 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이죠. 해야죠. 88번 고압 옥내배선이 다른 무엇과 접근한대요. 그냥 15cm야. 0.15m. 자, 그 다음에 89번, 96번 통합하중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셔야 되고요. 90번 첨가통신선과 이격거리 정리해드린 대로 암기 부탁드리고요. 91번 이제 절연내력이죠. 반드시 해야 돼요. 92번 금속덕도 하셔야 되고요. 93번도 솔직히 뭐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아니죠. 뻔한 거 주니까. 94번 표 그려드린 거 가공전선의 지표성피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94번 유용전차 직류교사 합시다. 그 다음에 97번 버스덕트도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처럼 이렇게 나왔으면 요거는 세모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2013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저는 2회차, 즉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